여러분, 3D 애니메이션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공부하세요? 보통 멋있는 캐릭터로 화려하게 움직이는 모션을 빨리 만들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보면 진짜 로봇 그 자체,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캐릭터를 움직이려면 복잡한 리깅하는 방법이나 인체 해부학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잘 몰라도 돼요. 오히려 그거부터 파고들면 머리만 아프고 금방 지쳐버린다니까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복잡한 거 다 빼고 애니메이션 원리를 압축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공튀기기입니다. 너무 뻔한 거라 시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공튀기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공튀기기부터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실제 움직임에서 응용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공을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부딪힐 때 떨어지면서 쌓인 에너지가 반대로 작용해서 다시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르고 나면 또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물건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런 공튀기기의 움직임이 실제 동작에서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바닥에 쓰러지는 이 동작에도 볼 바운스의 움직임이 들어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고 튕겨 올랐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팔과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히고 그 다음으로 머리와 골반이 바닥에 부딪혔다가 튕겨 올라갑니다. 공튀기기를 할 때는 공 하나의 움직임만 만들면 되는데요.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 때는 골반, 몸통, 머리, 팔, 다리 각각의 부위를 하나의 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공이 각자 조금씩 다른 속도와 타이밍으로 튕겨 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체 부위별로 연결되어 있는 공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공격하는 모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영상에서 몇 번 소개드렸던 몬스터 헌터 대검 무기를 휘두르는 영상인데요. 캐릭터가 회전하면서 생긴 에너지로 강하게 내려칩니다. 공이 바닥에 부딪혔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검을 내려치고 나서 캐릭터의 몸도 내려친 힘의 반동으로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착지합니다. 이 캐릭터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공튀기기 할 때랑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튀기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스쿼시 앤 스트레치입니다. 다양한 동작에서 원리가 적용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스파이더맨 게임에서 캐릭터가 점프하는 모션에서 스트레치 되었다가 에너지를 모을 때 다시 원형으로 구부린 포즈에서 다시 스트레치 되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튀기기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점프하는 동작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몸이 쭉 펴지면서 스트레치 됐다가 바닥에 착지할 때는 무릎을 굽히면서 스쿼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보면 원형으로 몸을 모아서 회전하다가 착지하면서 더 몸이 굽혀지면서 스쿼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동작들이 공튀기기의 응용입니다. 공튀기기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튀기기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의 12원칙 중에 최소 4가지 이상을 한 번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쉽게 말해서 물체가 움직이면서 받는 힘의 변화입니다. 바닥에 닿을 때 찌그러졌다가 튀어오르면서 다시 스트레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릴 때도 비슷해요. 공이 지면에서 튕겨 오르는 것처럼 달리기 할 때도 지면에 닿았다가 점프해서 다시 공중으로 뜨는 동작의 반복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 몸이 살짝 눌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몸이 굽혀졌다가 발을 뒤로 차면서 지면을 밀어낼 때는 몸이 쭉 펴지면서 공중에 뜨게 됩니다. 달리는 동작도 공튀기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튀기기의 원리가 정말 그대로 들어있어요. 발을 지면에 차고 나서 공중에 떠오르고 나서 생기는 채공 시간 또한 공튀기기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이 공중에 머무는 채공 시간을 이야기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이죠. 타이밍은 애니메이션의 성격과 느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프레임이 길면 느리게 움직이고 프레임이 짧으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타이밍에 따라 공의 특성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도 타이밍에 따라 무게, 속도, 탄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얼마의 시간 동안 움직이느냐에 대한 거라면 스페이싱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프레임 1프레임 넘어갈 때 물체가 이동하는 간격이 넓으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간격이 좁아질수록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스페이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겠죠. 1초 동안 더 멀리 이동하는 물체가 스페이싱이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스페이싱과 연결돼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관성의 힘에 의해서 자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서서히 빨라지고 움직이는 물체도 서서히 멈추게 되는데요. 칼로 자르듯이 딱 멈췄다가 딱 갑자기 출발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로봇처럼 보이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 거예요. 정지해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서히 멈추는 자동차처럼 가감속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작에 이 가감속을 무조건 넣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는 감속되지 않고 빠르게 충돌이 일어나야 하죠. 마찬가지로 피격을 받아서 데미지를 받는 이런 모션을 만들 때는 공격을 받는 즉시 급격한 포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튀기기의 움직임을 보면 아크를 그리면서 곡선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걷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팔, 다리도 아크를 그리면서 움직이죠. 이걸 간과하고 포즈를 만들다 보면 움직임이 딱딱하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튀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를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사람이나 캐릭터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어색하거나 동선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면 일단 복잡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잠시 멈춰두세요. 그리고 공튀기기부터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공튀기기 해보라고 영상 올렸었죠. 직접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눈으로만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직접 만들어봐야 감이 옵니다. 가벼운 공, 탄력 있는 공, 무거운 공 이렇게 서로 다른 무게감을 직접 표현해보면 진짜 애니메이션 실력이 확 달라질 거예요. 마음만 급해져서 멋진 캐릭터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작은 공 하나로 먼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보세요. 오늘 한번 기본기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공부터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